여수의 한 노동조합 노조 간부의 개인 소송에 조합비가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조합 측은 정당한 지출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호남권 최고위원 배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당대회에서 친명계 후보에 대한 쏠림 현상이 결정적인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전남 인구가 올해도 10,000명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들의 인구 정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민선 8기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도 빠르게 확산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의 한 노동조합이 조합 간부 개인 소송에 조합비를 지출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물론 벌금과 손해배상금까지 조합비로 지출한 정황이 확인됐는데 조합 측은 정당한 지출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조합원이 100명 정도 되는 여수의 한 노동조합. 지난해 11월 공식 회의에서 한 노조 간부가 조합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미친 진짜. 야. 욕설을 들은 조합원은 해당 간부를 모욕죄로 고발했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피고발인 신분이었던 해당 노조 간부는 조합비로 변호사 선임 비용 275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은행 입금 확인증 보내는 사람에도 노동조합 이름이 찍혀 있습니다. 노조 집행부 측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지출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했는데 왜 그게 유용이도 나고 그런 게 저는 그 이해를 못해요. 조합비로 사용된 비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당 간부는 모욕죄로 벌금 70만 원과 함께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는데 이 역시 조합비에서 지출했습니다. 노조 집행부는 해당 간부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임의로 판단해 징계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조직 부장으로서 정당한 행동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욕설을 한 것도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은 간부 조합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잘못이 인정됐는데도 면죄부를 주고 전체 조합원들의 동의 절차도 무시된 채 조합비를 지출한 데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조합비 부분에서 쓰지 말아야 될 걸 쓰지 않았나. 조합원들의 어떤 동의도 얻지 않고 그렇게 그 조합비를 썼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원들이 내는 조합비는 월급의 10%. 조합과 조합원을 위해 쓰여야 할 조합비가 제대로 된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사용된 것을 두고 적잖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인 승리가 이어지면서 호남권 최고위원 배출에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유일 후보로 출마한 지역 출신 송갑석 후보가 꼴찌로 쳐져 있는데 그 원인과 앞으로의 전망 한신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 실시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와 최고위원 경선. 이재명 후보가 70% 이상의 득표율로 압승하면서 어대명, 박대명 구도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여파는 고스란히 최고위원 경선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지역 출신이자 비수도권 유일 후보로 출마한 송갑석 후보는 누적 득표율에서 4.16%로 최고위원 후보 8명 가운데 꼴찌로 쳐져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층 중심으로 투표가 이루어지면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에 표를 몰아주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세를 이루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계보에 속하지 않고 현재 전당대회는 일자 투표 성향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후보에 비해서 중앙활동이 저조해서 인지도가 조금 낮다라는 점 때문에 지난 몇 년 사이 호남권에서 선출직 최고위원을 내지 못한 전례가 이번에도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선거 초반인데다 평균 30%에 머물고 있는 낮은 당원 투표율 탓에 반전의 계기를 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체 권리당원의 30%가 호남에 몰려 있고 선거 종반에 텃밭인 광주와 전남부, 수도권의 경선이 실시되는 점,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 최고위원 일색에 부담감을 느끼는 당내 견제 심리가 작용할 경우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겁니다. 호남 표심이 송 의원의 지도부 입성에 결정적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오는 14일에는 국민 1차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20일과 21일에는 전북과 광주에서 권역별 합동 연설회가 열립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토사구팽되면 보수 신당 창당 가능성이 있다며 집권 여당인 보수당의 분열을 전망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목포 MBC 창사 54주년 특집 대담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황태자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면 오세훈 시장이 가만히 있겠냐며 이준석과 오세훈, 유승민 등 비주류 세력이 뭉쳐 신당을 창당하는 등 보수 세력의 지각 변동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또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면 민주당에 복당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감소 현상이 지속되면서 전남 지역의 인구가 올해도 10,000명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각 시군이나 도차원에서 추진해온 여러 정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역 간 연대를 통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지난달 기준 전남 지역 인구는 182만 5천여 명, 올해 초보다 7,200명 이상 줄어든 수치입니다. 특히 여수와 순천, 목포에서는 인구가 1,000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광양 지역 인구는 1,3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에 따른 전입에다 연초부터 이어진 재난지원금 이슈와 각종 지원 정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감소 추세를 막기에 역부족이란 점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초만 해도 출생자 수가 더 많았습니다. 우리 시가. 그래서 그게 자랑이었는데 작년부터 해서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학교 출산율도 지금 1.11명.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지난해 행안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은 모두 16곳. 정부는 이를 포함한 전국 80여 곳의 지자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지만 단기적 처방일 뿐이란 회의론이 적지 않습니다. 연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 대응기금 역시 공모 형식으로 추진되면서 정부가 지자체 간 소모적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수많은 사업들을 공모해서 이렇게 참여하고 있고 그렇게도 해보지만 쉽게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인구 유출과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히 마련돼야 하는데 개별 지자체가 아닌 비수도권 지역 간의 연대를 통해 기업 유치나 공공기관 이전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권이라든지 경상권이라든지 대형 거점 축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 돼야 되지 현재와 같은 나눠주기식 그런 정책으로서는 오히려 수도권을 더 강화하는 것. 전남 지역 전체 인구 중 14세 이하는 11%에 그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5%에 육박한 상황. 지역 소멸에 대한 위기감만큼이나 민선 8기 정책 변화의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8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전남 지역에도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의 한 해수욕장. 마스크를 쓴 채 물놀이를 즐기는 피서객이 눈에 띕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식당과 카페는 물론 해변이라도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위생 때문에 각자 써야 된다고 생각해서 쓰고 있어요. 아무래도 좁은 공간에 모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상인들은 대목인 휴가철 코로나19 확산세가 야속합니다. 더 안 돼요. 난 담배나 좀 파는데 담배 하루에 5갑도 안 팔려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지 않는 만큼 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에선 자체 방역이 한창입니다. 방역도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수시로 가서 체크하고 수시로 닦아주고 이렇게 기초적인 것부터 문고리 하나하나까지. 순천만 국가정원에서도 입장 시 반드시 마스크를 써달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확진자 증가세도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7만 1,027명. 8월은 이제 둘째 주를 맞았지만 확진자 수가 현재까지 4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20대에서 한 50대 활동적인 인구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휴가철에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켜야 하는데 특히나 마스크 착용을 잘 해주시고요. 방역당국은 이르면 이번 주 재유행 정점을 찍을 것으로 내다보고 방역수칙 준수와 4차 예방접종에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경전선 전철화 사업 노선 문제가 최근 순천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도심 통과에 반대하고 우회를 요구하는 지역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순천시 여성단체협의회는 단체 회원과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 40회 운행하는 경전선이 도심을 통과한다면 10곳의 평면교차로 설치로 인한 교통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 정주 여건 훼손 등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도심 우회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또 이 같은 문제점이 예상되는데도 전남도와 국토교통부가 밀어붙이고 있다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서명운동과 캠페인 등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양시 생활폐기물 수집 업무를 맡고 있는 광양환경공사 내 갑질 사건이 노사 간 합의로 일단락됐습니다. 광양환경공사 노사와 광양시는 재발 방지를 위한 팀장 제도 개선 등에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노조는 천막 농성을 철회하고 광양시와 사측에 합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사측으로부터 물량 처리 압박 등 갑질 피해를 당했다며 관련자의 사과와 원청인 광양시의 조치를 촉구해왔습니다. 무더위와 습한 날씨로 불쾌지수 높은 하루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낮 최고 기온 33도의 무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고온과 습한 날씨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전남 동부 지역 아침은 최저 25도로 시작돼 순천과 광양이 낮 최고 32도를 기록하는 등 30도를 웃도는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광주는 26에서 32도, 목포는 27에서 31도 전망됩니다. 해상의 파도는 최대 2.5m까지 일겠고 바람은 초속 6m에서 13m 사이 예상됩니다. 여수 만조 시각은 새벽 6시 22분, 간조 시각은 밤 12시 45분입니다. 목요일 오전에 잠시 비 온 뒤 흐린 날씨가 이어집니다. 습하고 더운 날에는 음식이 상하기 쉬우니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지자체들은 사업 발주 내용과 계약 업체 그리고 관련 예산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계약 정보 시스템에 이 정보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 등 일부 시군에서는 사업 발주 부서가 어딘지 비공개로 하고 있고 심지어 일부 사업 내용은 제대로 올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하당에 위치한 현수막게시대. 민선 8기를 맞아 시정 목표를 바꾸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7월 26일 계약한 현수막 게시대 정비 사업은 하당권과 원도심권 등 2건. 계약 금액은 각각 1,700여만 원으로 2개 업체가 한 건씩 사업을 땄습니다. 그런데 계약 정보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하당권 사업만 공개돼 있을 뿐 원도심권 계약 정보는 빠져 있었습니다. 부서랑 협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충분히 달라질 수는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당초 계약일보다 8일이 지나서야 관련 계약 내용이 계약 시스템에 올라왔습니다. 같은 날 당초에 없었던 또 다른 4건의 계약도 뒤늦게 추가됐습니다. 투명하지 않은 계약 공개 사례는 또 있습니다. 계약 정보를 보면 계약 부서가 회계가로 표시돼 있을 뿐 사업을 실제로 발주한 감독 부서와 감독관란은 비어 있습니다.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인 2호조와 계약 정보 공개 시스템 연동이 어렵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 부서나 발주 부서 감독자 이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올라갈 수 없다. 시스템 상에서. 하지만 목포시 주장과 달리 다른 지자체들은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서류 보면서 입력하고 뭐 클릭하고 그러면 바로 공개되는 거니까요.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일괄로 싹 다 올려요. 실시간으로 또. 우리 이제 계약정보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보통 이제 시군마다 다 똑같아요, 이거는. 행정의 이제 투명성이죠. 투명성 강조죠. 문제는 또 있습니다. 목포 원도심에서 추진 중인 국도 1, 2호선 거점 공간 정비 사업. 목포시는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광급 자재들을 광주지방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로부터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과 계약했다고만 돼 있을 뿐 어떤 업체에 어떤 자재를 썼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시스템상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제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전남 대부분의 지자체가 목포시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인근에 있는 정읍시 등은 조달청과 계약을 했더라도 생산업체의 이름과 업체 주소까지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알 권리를 제공하는 그 방법이 된 것 같아서요. 그래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약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도입했던 계약 정보 시스템. 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불투명한 계약 정보 공개는 특정 업체 무더기 계약 등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